답을 이미 정해놓고서 그 과정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단순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무슨 역사? 왜곡을 바로잡냐? 중국의 동북공정. 이건 자네가 나설 일이 아니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삼국사에 대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이야.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러 시선 채널 운영자 강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할 얘기가 무엇이냐면, 의문이 생겼다면 탐구하고 그 답을 찾아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탐구하고 그 답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하고 함께 찾아가는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편집을 해볼 건데요. 자네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이야.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거고 힌트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답은 여러분들께서 답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만 하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맞추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역사적인 비밀을 절반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구당서에 신라의 영토가 남북으로 2천리, 신당서는 남북으로 3천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동서로 천리라고 양쪽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와 힌트를 드릴 건데요. 한반도의 동서는 650리이고 거기에 이제 백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라의 영토는 동서로 몇 리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국사책에 있는 이 신라는 동서로 많이 봤을 때 한 400리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보기가 무엇이냐면 구당서와 이 신당서의 기록을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보기 2, 국사책에 있는 이 지도를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보기 3, 중국 정사에서 나오는 동이열전의 신라편에서 그 신라는 한반도 신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신라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중국 정사들을 보면 후한서나 삼국지, 북사, 송사, 그리고 뭐 수서, 당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는 뭐 통전도 있고 그 책들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전대의 그 정권에서 작성되어진 그 책들의 기록들을 재작성된다라고 하는 게 전승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이제 해석인데 그러함에도 구당서에서는 신라의 영토가 남북으로는 2천리 그리고 신당서에서는 남북으로 3천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기록을 봤을 때 서로 간의 거리가 다르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자면 2천리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800km 정도 되고 그리고 3천리라고 한다면 1200km 정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신라의 영토가 남북으로 2천리와 3천리 이렇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1. 실제로 신라의 영토는 남북으로 800km가 맞다. 뭐라? 신라가 당나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북쪽으로 고구려 영토를 이제 어느 정도 장악을 했기 때문에 3천리가 되었다. 즉 1200km가 되었다. 1200km라고 한다면 부산에서 북쪽으로는 이제 중국 하얼빈까지거든요. 그렇게 신라가 그 북쪽의 만주 일대를 모두 장악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고구려의 영토는 북쪽으로 이제 러시아 쪽과 그리고 서쪽으로는 몽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영토의 남북 길이는 3천리였다. 이게 보기 이해가 됩니다. 보기 3이 무엇이냐면 동이열전의 이 신라의 기록은 한반도의 신라의 기록이 아니다. 이게 보기 3번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구당서와 신당서에는 백제의 그 북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가 있고 남쪽으로 신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당체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수서는 이제 당태종 이세민 때 위징이라는 그 관료가 작성한 그 기록인데 그 나라는 동서로 450리이고 남북으로는 900여리이며 남쪽으로는 신라에 닿고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버티고 있다. 국도는 거발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전익가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지도를 보면 분명히 동쪽에 신라가 있어야 되는데 남쪽에 신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백제는 섬나라이다. 2번 백제의 남쪽에 신라가 있다고 했으니 신라는 대마도나 아니면 제주도이다. 뭐라? 백제의 바다를 건너서 고구려가 있다고 했으니까 백제가 일본 남쪽에 어느 지점이기 때문에 백제의 북쪽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 고구려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3번 복입니다. 4번 동이열전에 백제와 신라는 엉터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4번 동이열전에서 백제와 신라전은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엉터리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이 동이열전에 백제와 신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4번입니다. 혹시나 시청자분 중에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공자가 말을 하였다. 승부부회. 논어에서 공야장편에서 공자가 말한 그 구절인데요.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를 떠다닌다라는 뜻인데요. 뗏목을 타고 바다를 떠다닐 수가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뗏목을 타고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하면 10분도 안 돼가지고 침몰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뗏목이 무엇이냐면 나무들을 줄로 묶어가지고 물 위에 떠다닐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삿대라던가 노를 가지고서 작은 물줄기에서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은 항해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했던 선박을 얘기하는 건데, 잘 알고 있으니 다행이구만. 그런데 공자가 논어에서 왜 뗏목을 타고서 바다를 항해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날래 말씀을 해보시라우요. 이 흑수들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소. 객관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뗏목을 타고서 바다를 항해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끝낼 바 아니고 어찌됐든 바다를 한번 항해해보라. 그러면 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넓은 바다를 한번 항해해보라는 뜻으로 비유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2번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뗏목을 타고서 바다를 항해하라. 그런 뜻으로 공자가 얘기를 한 것이다. 그게 2번입니다. 3번이 무엇이냐면 중국 정사라던가 중국은 이제 대륙이므로 중원 내륙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강들이 많은데 중원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큰 강들을 이제 바다 해자로 해석을 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해를 바다해로 해석을 해서 중국의 그 기록 중에 중국에서 표현된 그 해자를 바다 해자로 해석된 해프닝이다. 이게 보기 3번이거든요.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구당서 신라전에는 신라의 영토에서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히고 남쪽으로도 큰 바다에 막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으로는 이제 660년에 이제 백제를 정벌을 하고 고구려를 정벌을 하면서 서쪽으로는 단순하게 해에 막힌다, 해와 접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구당서를 편찬한 그 편찬자가 같은 사람인데 왜 동쪽과 남쪽으로는 대해라고 표현하고 서쪽으로는 대해라고 하지 않고 왜 그냥 해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1번 서해보다 동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2번 편찬한 사람이 잠시 착각을 일으켰다. 3번 큰 바다든 작은 바다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바다이면 된다. 4번 그냥 해는 강을 뜻하고 대해는 염수, 바다를 뜻한다. 이게 4번입니다. 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그 답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일반적인 해와 대해의 차이점을 안다면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역사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 질문이 어렵나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쉬운 답변입니다. 답을 이미 정해놓고서 그 과정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단순합니다. 나는 대체 못 알아듣겠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기록에는 분명히 동서가 천리라고 얘기했는데 한반도에서 동서로는 천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기록을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한반도의 역사를 이제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개를 놓고서 어느 게 맞는 것인가를 판단하면 돼요. 역시 대인의 지략은 대단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삼국사에 대해서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 시간에 쭉 다루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